어느 날 시골 출신의 한 대학생 태우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집을 찾았다. 고향집은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어 주위는 고요하고 어둠이 깔리면 사람이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태우는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만끽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태우는 자정이 다 되어가지만 잠이 오지 않아 방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였고 결국 바깥 공기를 쐬러 나가기로 결심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마신 뒤 그는 마당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집 주위는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고요한 밤이 유지되고 있었다. 밤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태우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산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 불빛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태우는 귀를 기울여 보았다. 누군가가 천천히 걷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저 산 속에서 누가 오리릴까? 라는 생각에 그는 조금 불안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 발걸음 소리도 더욱 명확해졌다. 이윽고 사람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있는 듯했다. 태우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 순간 등불을 든 인물이 멈춰섰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태우는 더 가까이 가려고 몸을 조금 움직였다. 그때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태운의 눈에는 그 사람이 할머니처럼 보였고 등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과 태운의 눈이 마주쳤을 때 태우는 몸이 굳어버렸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무언가 생기를 잃은 듯했고 얼굴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태운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다. 네가 돌아왔구나. 낯선 할머니의 말에 태우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할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빠르게 태운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태운은 무엇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과거에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강력한 느낌이 들었다. 태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는 대신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할머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산속에서 내가 버리고 간 것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왔어. 태우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났고 할머니는 그를 따라 걸었다. 집 안으로 도망치려는 순간 등불이 꺼지며 할머니는 사라졌다. 태우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태우는 그 일이 단순한 꿈이라 생각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속에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그는 부모님께 그 일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태운이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산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둔 적이 있느냐? 태우는 먼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그러다가 어렸을 때 이 산에서 놀다가 자신이 아끼던 장난감을 잃어버린 기억이 떠올랐다. 그 장난감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주신 것이었다. 태우는 그 장난감이 매우 소중했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섰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부모님은 할머니의 혼이 그 장난감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태운과 함께 그 장소를 찾아 나섰다. 산속에 들어가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장난감을 찾고자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태우는 어느 한 장소에서 단연간 잊고 지낸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 무성한 풀숲을 헤치며 찾았더니 낡고 더러워진 장난감이 있었다. 태우는 그 장난감을 손에 들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가족은 그 장난감을 가지고 할머니의 무덤에 찾아가 그 앞에 두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다. 태우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말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여기에 놓고 갔던 것을 이제야 찾았어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 순간 하늘의 먹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비추며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태운의 마음도 차분해졌고 할머니는 용서해준 듯했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태운과
가족은 언제나 할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히 여겼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한국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곳은 아주 한적하고 평화롭지만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마을을 둘러싼 숲속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전설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한 젊은 여인이 숲에서 정체불명의 이유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이었고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착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는 밤늦게 숲속을 지나가다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한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헌령 이대 어숲속을 헤맨다고 및 어느 날 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탐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리석었지만 우리는 그저 어릴 때의 호기심에 매료되어 그 경고를 무시한 채 행동했습니다. 늦은 밤 우리가 숲 깊숙이 들어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랜턴과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 속은 매우 어두웠고 나무 사이사이로 지나가는 기이한 그림자들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속삭임과 함께 작은 발자국 소리가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숲은 우리의 탈출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레그런 헬멧을 쓴 친구 민수가 말했습니다. 들려? 그 속삭임, 저기 저쪽 뭔가 있어.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랜턴을 비췄습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 작은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마치 어린 여자아이가 슬프게 울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제 앞에 있는 나무 뒤에서 흰 그림자가 살짝 보였습니다. 저는 작게 비명을 지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마치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명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은이었습니다. 그녀의 흰 옷은 더러운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눈은 깊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저를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니?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제가 뒤로 물러설 때마다 그녀는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갔고 은희의 모습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가까이 오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여기 남게 될 거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렸고 그 순간 숲속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찾아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탈출했고 마을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 숲을 다시는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야 할머니께서 제게 일러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단순히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숲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그 원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 비밀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로 남아있지만 저와 친구들은 결코 그날 밤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숲속에서는 여전히 밤이 되면 기이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여러분이 그 숲을 찾는다면 언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을 공유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으로 손꼽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친구인 민수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민수는 서울 한복판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이 많아 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항상 어두워서 불편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그렇듯이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집 근처 역으로 향했습니다. 야근이 길어져서 지하철 막차 시간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덕에 다행히도 지하철을 탈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민수는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기 때문에
민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무의식적으로 스크롤을 내리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민수는 이어폰을 꽂고 지루한 영상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수는 갑자기 까닭 모를 오한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하철 내부가 매우 어두웠습니다. 설마 지나칠 만큼 잠을 잔 걸까 싶어 창밖을 탔지만 기차는 여전히 터널 안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의 동일한 터널 안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는 지하철 내부의 시계가 멈춘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는 민수가 지하철에 탑승한 시간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끝이 없고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지하철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다음 역은 이라는 말 후에 잠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순간 민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곧 듣게 될 역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은 불완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역은 종착역입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고 당황한 나머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여전히 지하철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미처 의문을 풀기 전에 지하철은 조용히 멈췄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민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수는 기묘한 분위기의 역에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은 모든 면에서 낡고 오래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마치 수십 년간 방치된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인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어둠뿐이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나머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구글맵을 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렸지만 이상하게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1초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민수는 역을 나갈 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요령 있는 실내등의 불빛도 안내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찾은 출구는 두루마리 문으로 막혀 있었고 문고리를 돌리려 했지만 철저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 안쪽에서 끌려 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혔지만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역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기보다는 비섞인 듯한 기괴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민수는 어두운 길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휘황찬란한 빗줄기가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뜻밖의 빛을 향해 손을 뻗었고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민수는 동네의 익숙한 공원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꿈을 꾼 줄 알았지만 주머니 속에는 지하철 티켓과 그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조심하세요.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그 홀로 야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동행하려 했고 지하철을 타더라도 미리 종착역에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밤의 경험은 민수에게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종종 혼자 있을 때 민수는 그 기이한 역을 떠올리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 역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민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분명히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역시 공포썰로 남아 오늘도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